신인간혁명 제26권 이케다 다이사쿠 아스타. 이날은 도다 강당에 경사스러운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신이치는 오늘은 심각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여기서 말을 끝낼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광선유포의 길은 언제나 험난한 길이기 마련이다. 앞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신이치는 그렇게 생각하자 모두에게 각오하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 신이치는 늠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오늘은 파신타악 어서의 한 구절을 배독하고자 합니다. 석가불은 30 이상을 갖추어서 몸은 금색이고 얼굴은 만월과 같으니라. 그런데도 혹은 악인은 수로 보고 혹은 악인은 죄로 보며 혹은 악인은 적이라고 보느니라. 어서 1303쪽. 여기서 말하는 석가불은 부처로서 30 이상이라는 훌륭한 신체적 특질을 갖추고 인도에서 탄생한 석존입니다. 석존은 부처로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비뚤어진 악인은 금색으로 빛나는 부처를 수투로 보거나 재로 보거나 적으로 보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 석존에 비해 어범불 니치렌 대성인은 범부의 모습으로 악세 말법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성인이 갖가지 대난을 당하신 일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범우의 몸이고 민중이고 신도입니다. 그런 우리가 대성인의 말씀대로 광선유포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괄시받던 서민이 가장 존귀한 성업을 짊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갖가지 난이, 북풍이, 노도가,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케고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은 투옥되셨고 마케고치 선생님은 목숨마저 잃으셨습니다. 내 인생도 계속되는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서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앞으로도 우리 학회에는 북풍이 격렬하게 돌풍을 일으키며 불어올 터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굴하면 안 됩니다. 홋카이도 동지 여러분은 각오를 정하고 학회의 새로운 원점에 이 땅에서 늠름하게 출발해야 합니다. 홋카이도의 광포와 자신의 일생 성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곳으로 돌아와 3세 영원히 용맹과감한 광포의 여행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각오는 본래 미혹을 버리고 도리를 깨닫는 일이다. 정법, 정의의 길에 대난이 있느니라. 그 도리를 깨닫는 일이 각오의 신앙이다. 기념근행회는 신이치의 시를 노래로 만든 아스타무라를 대합창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어서 신이치는 홋카이도 광선유포에 힘쓴 공로자들과 함께 강당 앞에서 기념 촬영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묘지공원 안에 관리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축하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묘원 관계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악수를 나누면서 환담했다. 묘지공원 소장 이토 준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신이치에게 말했다. 아스타무라에 이런 훌륭한 묘지공원이 생기다니 꿈만 같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입니다. 신이치는 감사 않는 듯이 웃음을 띠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분투한 덕분에 아스타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다. 그는 1954년 여름에 입회했다. 오타루에서 아내 사다코와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실내 연대를 넓히고 홋카이도의 광포를 이끌어 온 장년부원이었다. 입회하고 7달 뒤인 1955년 3월 11일 민호부의 1년 존과 교의의 정사를 결정짓는 오타루 문답이 열렸다. 이 문답은 1년 존과 1년 정종이 법론을 벌여야 할 터였지만 발뺌 많은 종문을 대신해 결국은 학회의 대표가 법론에 나서게 되었다. 이토는 오타루반의 서무 담당으로서 그 운영에 참여했다. 민호부의 1년종 측은 승적을 가진 대학 교수들을 법론 등 단자로 세웠다. 한편 학회 측 등 단자는 승려도 아니고 불교학자도 아니었다. 이토는 시작 직전까지 정말 법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사회자인 신이치가 그런 이토를 보고 확신이 가득 넘치는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학회는 니치렌 대성인의 정법 정의를 끝까지 지켜왔다. 또 민어부의 신도들도 대부분 학회의 절복으로 그들의 그릇된 교의가 논파되면서 학회에 입회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신이치는 대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진실이야말로 확신의 어머니이다. 오타루 문답은 사자오를 연상케 하는 신이치의 사위로 시작되고 신이치의 말대로 학회 측이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토는 커다란 감동으로 몸이 떨리는 심정이었다. 창각회의 정의를 실감하고 생애 학회와 함께 살아가자고 결의했다. 1955년 8월 이토는 오타루에 지구가 탄생하자 지구부장에 취임했다. 이때 홋카이도를 방문한 도다에게 직접 격려받은 이토는 도다의 고향 아스타무라의 광포 개척을 위해 진력하자고 결의했다. 12월에는 오타루의 간부 일행이 아스타무라를 방문해 절복을 감행했는데 이때 훗날 아스타무라 광포의 중액이 되는 야마우치 에스로를 비롯해 몇 세대가 입회했다. 이토는 야마우치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매달 한 번은 숙박할 예정으로 아스타무라의 활동을 가기로 했다. 저녁에 아스타무라에서 열리는 자담에 참석하려면 집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다. 오타루에서 열차를 타고 사포로까지 간 다음 버스로 갈아타고 이시카리강 나루터 앞까지 간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그 다음부터는 걸어가야 했다. 아스타의 자담의 장소인 동지의 집까지는 거리가 약 20km나 되었다. 겨울에 아스타에 가려면 난행고행의 위험한 여행을 해야 했다. 이시카리강을 건널 때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깊은 눈길을 걸어야 했다. 눈보라가 치는 날이면 시야가 나빠져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10시간 정도가 걸렸다. 또 날씨가 맑아도 바람이 불면 쌓인 눈이 휘날려 눈보라가 되었다. 어느 날 이토는 지구 멤버 몇 사람과 함께 물건을 운반하는 말썰매를 얻어 탔다. 그런데 도중에 말이 갑자기 빨리 달리는 바람에 눈 위로 내팽겨 쳐지고 말았다. 필사적으로 외치며 말썰매를 쫓아간 일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이토의 마음에는 아스타무라는 도다 선생님의 고향이고 야마모토 실장이 세계 광선유포를 서원한 땅이다. 그 아스타무라에 반드시 불법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스승을 위해 그렇게 생각하니 도전하겠다는 용기와 무한한 힘이 솟았다. 홀로서는 광선유포의 용자가 있으면 혼의 불꽃은 한 사람 또 한 사람으로 번져 타오르면서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 법이다. 홀로 서라. 모든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외쳤다. 자신의 주의를 밝히고 불태우려면 먼저 자신이 불타야 한다. 이토와 야마우치를 비롯한 현지 멤버의 분투로 아스타의 광포는 눈부시게 전진할 수 있었다. 1958년 3월 오타루 지부 지부장이 된 이토는 창가학회가 건립 기진을 추진한 총본산 다이세키사의 대강당 완공을 축하하는 총등산에 참여했다. 그는 그때 니쿄보에 있는 도다를 찾아갔다. 이미 눈에 띄게 쇠약해진 도다는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도다는 이토를 방으로 불러 오타루의 근황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쥐어짜듯이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타루도 아스타무라도 광선유포가 착착 진행되고 있구나. 고맙네. 다시 한번 아스타에 가고 싶구나. 아스타를 부탁한다. 그러고 나서 이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토,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또 창각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 싫은 일, 괴로운 일, 슬픈 일도 틀림없이 있다. 오히려 인생은 그런 일의 연속일이라. 생각지도 못한 대난도 일어날 터이다. 불도수행은 순간순간 마와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분동하지 말아야 한다. 신심과 학회에서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학회에서 멀어지면 후회만이 기다릴 뿐이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끝이 없다. 불법의 세계는 엄하다. 하지만 끝까지 신심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온갖 일이 일어나도 행복하다고 잘라 말할 수 있는 경애가 된다. 또 신심을 관철하려면 신심의 의처가 되는 좋은 선배가 필요하다. 간부가 되면 될수록 지도를 구할 수 있는 선배가 없어져 막혀버리기 쉽다. 실은 이 점이 무서운 법이네.
조직의 중심 간부가 강한 구도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비로소 후배도 성장하고 조직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부 자신이 신심을 개발하기 위한 의처가 되는 사람의 존재가 중요해지는 법이다. 그 의처의 근본이 되는 존재가 스승이다. 도다가 이토에게 말했다. 자네는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꼭 붙어서 따라가게.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하네. 그러면 최고의 일생을 보낼 수 있다. 내 마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시니치라네. 이토는 도다가 왜 나를 따라와라가 아닌 시니치를 따라가라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토는 이내 미래를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시니치에 대한 도다의 전폭적인 신뢰를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강한 사제 연대를 보는 듯했다. 도다가 확인하듯 거듭 말했다. 여러 간부가 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따라갈 사람은 시니치다. 시니치가 알고 있다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이토는 이 말을 도다의 유언이라는 심정으로 듣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야마모토 실장을 생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도다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으로 오타루도 아스타도 걱정 없겠구나. 그로부터 2년 뒤인 1960년 5월 3일 시니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한다. 그때 이토는 생각했다. 도다 선생님은 이미 그때 이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내게 지도해 주셨다. 이토는 도다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니치와 함께 일어섰다. 그리고 1970년 10월에는 홋카이도 장이 되었다. 북녘 대지의 구석구석까지 창가 사제의 정신을 맥동시키고자 온 힘을 다해 분투했다. 하지만 1973년 봄 본부 간부회에 참석하려고 도쿄에 온 그는 숙소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병원에 긴급하게 입원했다. 도쿄에서 입원한 이토에게 의사가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이 한꺼번에 일어났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는 병실에서 열심히 심심에 힘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때 모리카와 가즈마사 부회장이 시니치가 보낸 꽃다발을 들고 병실로 찾아왔다. 이토 씨, 선생님이 오랜 피로가 쌓였을 터이니 천천히 정양해서 건강해지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불법은 병이 생기는 6가지 원인을 밝혔는데 이토 씨는 홋카이도 장으로서 열심히 투쟁하여 홋카이도의 광선 유포를 크게 전진시켰기 때문에 마가 다투어 일어났습니다. 마의 소위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에 지면 안 됩니다. 말을 말하고 간파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창제로 일체를 열어야 합니다. 나도 날마다 진지하게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굉장한 기세로 창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동지를 마의 먹이가 되게 할 성시푼가 절대로 죽게 할 수 없다는 기백 넘치는 필사적인 제목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토는 그 말을 듣고는 시니치에게 고맙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이 한심스러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경과가 그리 좋지 않았다. 학회 최고 간부가 시니치의 전원을 듣고 몇 번이나 병실을 찾아왔다. 어느 날 이런 전원이 있었다. 빨리 건강해져서 홋카이도 동지를 함께 격려하러 다닙시다.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토는 눈이 번쩍 뜨이는 듯했다. 그렇다. 내게는 격려해야 할 동지가 있다. 광선이포라는 소중한 사명이 있다. 질 수는 없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광선이포라는 사명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자는 일념에 지영보살의 부처의 대생명이 맥동하는 법이다. 이토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회복했다. 2달 뒤 그는 병원을 나왔다. 태어날 때 시니치가 축하합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강철 같은 건강한 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전원과 함께 철제 꽃병을 선물했다. 이토는 시니치의 진심에 울었다. 그 뒤 그는 홋카이도의 지도장이 되었다. 미래를 위해 젊은 인재를 등용하는 일이 이번 인사의 목적이었지만 동시에 이토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시니치의 배려도 있었다. 마침내 이토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 아스타무라의 묘지공원을 개원한다고 결정되자 가장 기뻐한 사람이 이토였다.
한편 신이치는 그 구상이 구체화되는 단계부터 이토가 묘지공원의 책임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그를 소장으로 추천했다. 이토는 신이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사력을 다해 준비하고 개원을 맞이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축하 모임에서 이토와 악수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학회 최초의 묘지공원을 맡은 초대 소장입니다. 노력한 일, 노고한 일 모두가 역사로 됩니다. 그것이 개척자의 투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신이치의 손을 잡는 이토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신이치는 행사 요원으로 참석한 청년부 대표에게 말을 건넸다. 수고가 많습니다. 묘지공원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힘찬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웅대한 대자연에 안겨 있으니 기우장대해집니다. 지금까지 일본 묘지에서 느끼게 되는 이미지를 일신한 획기적인 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지 특유의 어두운 느낌이 없고 밝은 희망이 느껴집니다. 니지랜드 성인의 사생관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 회장의 묘소도 있어 영원히 스승과 함께 광선유포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깊이 실감했습니다. 신이치는 청년들에게 묘지 공원에 관한 감상을 듣고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이 묘지 공원도 모두 청년부 여러분이 이어가야 합니다. 청년은 학회의 보배입니다.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광선유포라는 큰 뜻, 큰 희망을 품고 용감하게 돌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회도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회 본래의 사명이자 목적인 광선유포를 잊고 학회에서 요령 좋게 살아가려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도 보신에 빠져 순식간에 보수화, 관료화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계 광선유포를 위해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계속 투쟁하자는 나와 같은 뜻을 품은 청년들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1951년 7월 남자부 결성식 하루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쿄 이치가야에 있는 다이토 상공 사무실에서 도다 선생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내일은 남자부 결성식이구나. 나는 청년부에게 광선유포를 의탁하겠다. 청년은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내가 회장에 취임한 날 발표한 회원 75만 세대를 모든 책임을 지고 달성하기 바란다. 신이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선생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각오하고는 있었지만 의외라면 의외의 말씀이었습니다. 학회에는 마키구치 선생님 시절에 입회한 쟁쟁한 간부가 있었고 나는 결성식에서 남자부 순회 간부가 아닌 제1선 조직의 리더인 반장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다는 신이치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마키구치 문화생에게는 광선유포를 부탁하지 않겠다. 다음 회장도 마키구치 문화생이 아니다. 청년부 출신이다. 불법에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광선유포의 투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마케구치 문하는 전쟁 때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대부분 퇴전해버리고 말았다. 도다는 그때 느낀 그 분노와 비참함을 결코 잊지 못했다. 탄압의 폭풍을 만나면 신념도 이상도 곧바로 버리고 마는 임시 방편적이고 교활한 인간들이 순식간에 변절하는 모습에 그는 통한의 심정을 느꼈다. 도다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광포의 여론은 멀고도 길다. 나는 30살이 되어도 40살이 되어도 50살이 되어도 아니 70살, 80살이 되어도 목숨이 있는 한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겠다는 뜻을 품은 사람을 만들고 싶다. 보신, 사리사요, 명문, 명리가 목적이 아닌 마키구지 선생님처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생애 정법 정의를 관철하는 인재를 나는 청년부 속에서 육성하겠다. 이 도다의 제자라는 사실을 긍지로 삼으며 광선유포라는 큰 이상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겠다는 사람이다. 앞으로 아무리 학회원이 늘어도 모두의 마음에서 창가 사제의 긍지와 광선유포라는 이상을 위해 살아가겠노라는 일념이 희박해지면 학회의 미래는 없다. 아니, 그렇게 되면 지용 보살이라는 자각도 잃어버리고 진실한 행복의 길도 잃어버리게 된다. 학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 청년이 일어서야 한다. 신이치,
자네는 그 사실상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모범이 되어라. 영원히 말이다. 반장이라는 일개의 병졸이 되어 투쟁을 일으키고 전군을 이끌어 광선유포라는 큰 이상을 향해 돌진해라. 알겠는가? 할 수 있겠는가? 예! 결의를 담은 신이치의 목소리가 울렸다. 도단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신이치를 바라보았다. 제자의 얼굴에서 미동조차 없는 광선유포를 향한 신념을 간파한 도단은 입가에 웃음을 띄었다. 부탁한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구축하라. 그러기 위해 학회는 후세 영원히 광선유포를 입정 안국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저녁 우리 둘이서 나눈 대화가 사실상의 남자부 결성식이다. 도다는 신이치와 대화한 이튿날 니시칸다의 학회 본부에서 열린 남자부 결성식에 참석했다. 인사에 나선 도다는 강한 확신을 담아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중에서 반드시 다음 창가학회의 회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광선유포는 자신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같은 자각으로 일어서라고 호소하고 내 유일한 염원은 여러분의 손으로 이 존귀한 사명을 반드시 달성했으면 한다는 점이다라고 외쳤다. 그리고 학회의 목적은 일본이라는 하나의 나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세계의 묘법을 전하는 일이라고 선언하고 이렇게 말을 끝맺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다음 회장이 될 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남자 부대 결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신이치는 아스타의 묘지공원에서 열린 축하 모임에서 남자부 결성식 전날 밤에 도다와 나눈 사제의 대화를 청년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기원하는 듯한 심정으로 외쳤다. 청년이 언제나 광선유포라는 대원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대지 위에 서서 지역과 사회의 불법이 가르치는 생명 존엄의 법리와 인간주의 천리를 넓혀야 합니다. 청년들의 그 불굴의 연대를 마키고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을 세상에 배출한 홋카이도의 이 천지에서 반드시 구축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아름답게 늘어선 묘석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사제와 동지의 영원한 유대를 상징하는 묘지공원입니다. 틀림없이 도다 선생님도 이 묘지공원의 개원을 크게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나도 창가학회의 묘원을 어떤 묘원으로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 관계자와 하나가 되어 여러 각도에서 철저히 생각했습니다. 묘원에는 어떤 사생관이 있는지 나타나고 또 본래 거기에는 기본이 되는 사상이 있는 법입니다. 창가학회가 묘원을 건설하기 위해 학회 본부에 묘원 공익사업 부분을 발족할 때 묘원 건설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이념을 설정했다. 그 이념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구상을 골자로 하여 만들어졌다. 먼저 첫째는 항구성이다. 학회의 묘원은 영원한 생명관에 서서 함께 창제하면서 생사불이라는 불법의 진수를 공유하는 땅이다. 그러므로 항구적으로 번영하는 묘지로 만들기 위해 우수한 시설을 건설함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유지와 관리를 목표로 한다. 둘째는 평등성이다.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불법에 참된 평등관에 서 있다면 권위나 재력에 따라 묘의 크고 작음을 경쟁하는 듯한 일반적인 풍조를 추종하면 안 된다. 또 학회는 회원 봉사의 측면에서 더욱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묘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밝음이다. 묘법에 비추어 생사불이라는 밝은 분위기를 상징할 수 있도록 연구해 성묘로운 사람에게 정감을 주는 친숙한 환경으로 정비한다. 묘원 건설을 담당하게 된 직원은 회관 건설에 종사한 경험은 있어도 묘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암중모색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다. 날마다 신음의 연속이었다. 새로운 사업은 고난과 파란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벽을 향한 도전이다. 그 임무를 완수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 신이치도 묘원 건설에 참여하는 직원을 가끔 만나 그들의 고생을 위로하고 추운 지역인 만큼 건물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색상으로 등으로 조언을 거듭했다. 신이치는 축하 모임에서 홋카이도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힘주어 이렇게 말했다. 자, 생사부리의 사제 여행을 떠납시다. 광선유포라는 장대한 드라마를 만듭시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축하 모임에 이어
현장회에 참석한 뒤 아스타무라의 모라이에서 블록장 한국의 반장과 블록 담당원, 한국의 반담으로 활약하는 모토우지 도우로와 도미 부부가 경영하는 식료 잡화점에 갔다. 신이치는 1960년에 아스타무라를 방문했을 때 당시 생선 가게를 하던 모토우지 부부에게 언제 한번 댁에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신이치는 모토우지 부부에 관해 아스타무라에서 상점을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학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만큼 어떻게든 격려하고 싶었다. 묘지 공원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 달리자 마을 한쪽에 모토우지 부부가 운영하는 모토우지 상점이 있었다. 차에서 내린 신이치가 가게 문을 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다. 부인이 온화한 얼굴에 상냥하게 웃음을 지으며 가게에서 나왔다. 모토우지 도미였다. 그 순간 도미는 야마모토 선생님과 무척 많이 닮았네. 설마 선생님이신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실 리 없지 하고 다시 생각했다. 그때 남편 도우르가 선생님! 하면서 안쪽으로 달려 나왔다. 도미는 말문이 막혔다. 신이치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17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이 가게의 물건을 전부 사려고 용돈을 모아왔습니다. 도우르는 17년 전 약속이요? 라고 말하고는 신이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1960년에 회장에 취임하고 아스타무라에 인사하러 왔을 때 댁에 찾아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도우르는 생각이 났는지 아! 하고 소리쳤다. 도미도 놀란 표정으로 신이치를 보았다. 약속은 신뢰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사람들의 신뢰를 쟁취하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은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설령 상대방이 잊었다 해도 약속을 지키는 행동 속에 삶의 방식과 신념, 그리고 인격이 확립되는 법이다.